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요, 결혼 후 달라진 시어머니를 보고 똑같이 막말을 하게 된 어느 한 며느리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결혼한 지 1년이 아직 덜 된 주부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요. 제 나이는 31살이며 남편과 동갑입니다. 일단 저희 시댁은 홀시어머니세요. 남편은 외동아들입니다. 저도 외동딸이고요. 저희 친정은 부모님 두 분 다 계세요. 양쪽 집안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아버지를 본 적은 없지만 돌아가시면서 남겨둔 재산이랑 보험금이 꽤 많이 나와서 그냥 먹고 살만 하기도 하고 시어머니도 월세비 받으며 어느 정도 넉넉하게 살고 계시고 지금도 그러세요. 암튼 결혼 후 처음으로 놀란 건 저희가 신혼여행 다녀왔는데 저를 째려보시며 에휴 내 아들 뺏겼네 그러셨어요. 저는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지만 그때 솔직히 너무 놀랐지만 그게 저희 시어머니의 모습을 하나씩 보게 되는 과정의 일부분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결혼하고 나면 남이나 마찬가지야. 니들끼리 잘 살면 난 그만이다. 라고 소리치던 시어머니셨는데 그 시어머니 어디 가신 건가요? 그리고 지금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오네요. 특히 전화가 오는 이유는 주말마다 시댁에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의상 같이 가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매주마다 오라고 하시니 저희 시간도 없고 쉴 수도 없었어요. 이게 도가 너무 지나치더라고요. 평일에도 계속 전화해서 남편을 들들 볶으세요. 그런데 남편에게만 전화해서 들들 볶으시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전화하셔서 집안일부터 톡에 메인 사진 바뀌어 재미있고 즐거워 보이기만 해도 어디 갔다 왔니? 남편 밥은 잘 챙겨 먹이지? 밖에 음식 몸에 안 좋아. 집에서 해먹여라. 빨래는 언제 돌리니? 남편 셔츠는 와이프가 다려주는 거야 등등. 아무튼 끝없는 폭풍 잔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남편은 또 저에게 전화해서 엄마가 오라고 했다고 그러고요. 혼자 가라고 해도 가기 싫다고 그럽니다. 원래 남편이 시어머니랑 사이가 그렇게 애틋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 남편도 혼자 가기 싫은 건지 뭔지 본인 엄마가 이렇게 하니 본인도 짜증이 나기는 하겠죠. 남편이 처음 결혼 전에 한 얘기가 있거든요. 효도나 부모님에게 하는 건 일절 알아서 각자 부모님께 셀프로 하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둘 다 외동이라서 그렇게 하자라고 서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남편도 저희 친정에 불려다니거나 하기 싫어서 처음부터 성 그은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자꾸 저에게까지 닥달하니까 짜증이 슬슬 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부모한테 효도하자던 남편 어디 간 건가요? 제가 결혼 전에 남편에게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 이기적인 건 아니잖아요? 암튼 남편이 진짜 매주 안 가면 큰일 날 것처럼 난리를 칩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는 저희 친정에 이렇게 시댁 가는 것처럼 가지 않아요. 그러던 중에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친정 부모님이 원래 두 분 여행 가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던 중에 어쩌다 보니 저희 휴가 스케줄하고 딱 맞아서 같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이때 모든 비용 부모님이 다 내주셨어요. 전 남편한테 불편하거나 그러면 굳이 안 가도 된다고 말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너무 좋다고 가자고 해서 친정 부모님이랑 저희랑 넷이 다녀왔거든요. 여행 가서도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서 거의 다니시고 저희 불편할까봐 너희들 둘이 오붓하게 구경도 하고 다녀라 그러셔서 신혼여행 온 것처럼 잘 놀다 오고 남편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다녀온 후 그 사실 알고 저희 시어머니가 들어눕고 울고불고 진짜 난리도 아닌 게 감당이 안 될 정도였어요. 어떻게 나랑은 여행도 안 가고 출가 외인이 친정 부모님이랑 먼저 여행을 갈 수가 있냐? 가려면 나랑 가야지. 난 혼자고 아들을 뺏겼구나. 이러시면서 정말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매주 저희 보고 시댁에 오라고 한 게요. 그런데 남편도 정말 질렸는지 저희가 안 가고 남편도 전화 씹자 더 난리가 나서 또 다시 들어눕고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어요. 남편도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 시어머니랑 연 끊을까까지 생각하다가 홀 어머니라 혹시 진짜 안 좋은 생각 품고 일날까봐 그 후로는 되도록
가려고 한 거고요.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 정도로 주말에 자주 갔었는데 저도 슬슬 한계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청소도 하고 장도 보고 아직 저희 신혼인데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그러잖아요. 역시나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연락이 왔네요. 주말에 엄마가 오래. 저번 주에 갔었는데 또 가? 나 진짜 피곤해. 평일에 직장에. 주말에 나도 좀 쉬어야 하지 않겠어?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 무슨 한 달에 2-3번씩 주말마다 시댁을 가야 해?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다는데 가야지. 그래? 그럼 이번 주는 친정 가자. 우리 엄마도 보고 싶대. 더 이상 말없이 이런 대화를 하게 되면 전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 엄마도 보고 싶긴 하지만 저렇게 오라고 하신 적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저희들 평일에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 쉬는 날이니 너희들 편히 쉬라고 오라가라 그런 말씀 잘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결혼 전 세상 쿨한 시어머니인 척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매주 보고 싶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 여행이 계기가 되었던 거겠죠? 그 이후부터 그러시니까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저랑 남편이 만나기 전에는 남편에게 관심도 별로 없으셨대요. 어머니 본인 친구들 만나시고 운동도 하시고 본인 인생 즐기시면서 사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니 갑자기 아들에게 관심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어쨌든 이번에는 저도 안 간다고 하고 침대에 누워 뒹굴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자꾸 제 눈치 보면서 침실에 들어와 제발 엄마 전화 계속 오고 난리야. 제발 한 번만 가자. 그러는데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문득 계속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면 남편과도 사이가 틀어질 것만 같았고 무언가를 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여자들은 마법하는 날에는 뭔가 더 예민하고 호르몬의 영향으로 기분이 오락가락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딱 그 상태였어요. 남편에게 그래 오케이 가자 라고 하고 준비를 마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눈에 불 켜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왔냐? 그렇게 전화해도 모른 척 하더니 시애미가 사정사정 해야지 오는구나. 저번 주에 왔었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번 주에 친정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 때문에 못 가고 여기 오느라 미루게 됐어요. 친정에 왜 가냐? 엄마 보고 싶어서 가려고 했죠. 너 유치원생이냐? 그 나이에 엄마 보고 싶다 그러게. 네? 그럼 어머니도 유치원생이세요? 매주 아들 보고 싶다고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저나 어머니나 둘 다 똑같이 유치원생이겠네요. 정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원래 저렇게까지 말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마법에 걸려 저희 몸의 호르몬의 급격한 상승과 지금까지 쌓인 모든 것들 플러스에 애보다 더 답답하고 등신 같은 남편 때문에 제 입이 터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 시어머니가 뭐? 유치원생? 야, 너랑 내가 똑같아? 당연히 다르지? 네네네. 알았으니까 밥이나 주세요. 얼른 밥 먹고 가게요. 너 나한테 밥 맡겨놨냐? 아니 밥도 안 먹일 거면서 왜 부르셨어요? 너 지금 시애미 앞에서 뚫린 입이라고 내뱉는 거냐? 아이고 참나 며느리가 상전이네 상전이야. 이러시면서 시어머니가 얼굴 빨개지시고 뭐라 욕 같은 말을 막 하시며 소리치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까지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계속 입에서 막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혼자 집으로 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번에 참다 폭발한 거고 뭐 저는 어차피 남편이랑 이혼하는 거 아님 평생 같이 살 텐데 한 번은 터져야 할 일이 터진 거라 생각해서 집에 와서도 무덤덤했어요. 이 사건만 보면 아마도 제가 못된 며느리에 싸가지 없게 말하는 며느리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주말에 시댁에 가면 다 맞춰드리려고 했어요. 가면 저는 주방에서 알바하는 사람처럼 음식하고 서빙하고 후식 내오고 종일 일만 하다가 주말 다 보내고 오거든요. 제가 알바짓을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제 남편이 본인 남편인 것 마냥 옆에 끼고 앉아 누구네 집 며느리는 뭘 해줬다고 그러더라. 같이 여행을 갔다 그러더라. 매일 안부 전화도 한다더라. 이런 소리 하고 계시고요. 이게 가끔 들으면 괜찮은데 거의 주마다 가서 듣고 알바짓 하니 저도 참지 못하고 일을 했던 거거든요. 암튼 그날 집 문을 잠궈 놓아서 남편 와도 문 안 열어줬어요. 그렇게 남편은 시댁에 반강제적으로 며칠을 보내며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집에 오라고 하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이 심한 부분이 있지만 남편도 워낙 본인 어머니 성질도 잘 알고 그동안 본인도 봐온 게 있어서 그런지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제 눈치만 보고 있네요. 당분간은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싫은 소리 들어도 아무 말 안 하던 며느리가 바락바락 대들고 말대꾸 해드렸으니 본인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성격도 있다라는 걸 아시겠죠? 남편이랑 정말 끝낼 작정이었으면 더 심하게 대들고 난장판을 치고 왔었겠죠.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지라 조금 더 지켜보려고요. 이제 시댁은 남편 혼자 가기로 했고 저도 친정 가는 수만큼 같이 가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해서 남편 밥은 챙겨줬냐, 뭐해 먹였냐, 설거지는 누가 했냐 등등 이런 거 일절 안 물어보시게 남편에게 다 알아서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 정했는데 실행 안 되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른다고 경고해 주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사이다까지는 아니지만 제 속은 후련하네요. 괜히 말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제가 한심하긴 하지만 뒤늦게 지르니 좋네요.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생긴다면 다시 한번 사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2살 결혼한 지 1년 된 여자입니다. 저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남편과 저는 주말 부부로 지내며 한 달에 2주에 한 번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신혼이라서 한 달에 2주에 한 번 만나는 게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간인데요. 한 달에 2번 만나는 그때마다 시어머니께서 시댁에 오라고 어김없이 부릅니다. 그냥 불러서 인사만 드리고 오면 뭐 그냥 넘어가겠지만 갈 때마다 시댁에서 자고 가라고 하고 그리고 저한테 뭘 사주길 바라곤 합니다. 그래서 시댁에 가려고 하면 손도 무겁게 그리고 마음도 무겁게 정말 모든 게 무겁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 들어보면 며느리한테 김치도 주고 먹을 것도 싸준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얻어온 적도 없고요. 시댁에 방문하면 꼭 신발이며 장도 봐주고 옷도 사주고 그것도 반강제로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크게 사고 난 적이 있기 때문에 안정을 취해야 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그냥 집에서 부업 삼아서 100 정도 벌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남편을 만났고 지금은 남편 혼자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부업으로 100만 원을 벌고 있다지만 결혼 후에 받은 대출비 갚는 것과 생활비 쓰기도 빠듯한데 시어머니께서는 매번 만날 때마다 생활비를 달라고 하시네요. 저는 이런 저희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바라는 시어머니를 정말 1만큼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남편과 결혼 후에도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제 코앞에 대놓고 나한테 들으라는 식으로 우리 효자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꼬박꼬박 50만 원씩 생활비를 줬는데 결혼하니 생활비도 안 준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저만 있으면 그냥 그럴 수 있겠다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자리에는 여러 시댁 어른들이 계신 자리여서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현재 제 몸은 몸 추스리기도 힘든 상태인데 저만 보면 외벌이면 힘드니까 빨리 일자리 구해서 일 다녀야지. 언제까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을 거냐? 라고 볼 때마다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제가 사고를 당해서 아프다고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며느리 몸은 어떻냐고 물어봐야 정상 아닌가요? 남편은 3형제 중에서 둘째인데 큰형은 50만 원 그리고 막내 내외는 30만 원의 생활비를 준다고 하는데 제 남편의 월급이 거의 5배에서 7배 정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의 경우에는 장가를 올 때 전부 빚으로 했기 때문에 대출비 갚는데 허덕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수익이 작아서 용돈을 매달 드리기에는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아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시댁에 한 달에 2번 갈 때마다 한 달 동안 드실 장도 봐주고 시댁에 나오는 모든 공과금도 내드리고요. 그리고 시댁 모임이 있으면 저희가 밥값이며 모든 부대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형과 막내 내외는 생활비를 냈다는 이유를 시댁에서는 땡전 한 푼 안 쓰려고 하고 하다못해 형 내외는 시댁에만 오면 시댁 음식이며 과일, 과자 등 모든 음식을 싹 다 가져갑니다. 저희는 시댁에 드리려고 음식 등은 가져오지 않고 매번 장보고 돈 쓰면서 생활비 안 준다며 매번 시어머니께 눈총을 받는 상황이고 이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게 되네요. 근데 제가 열받으면서 답답한 부분은 온 시댁 식구 전부가 남편에게 빌붙으려고 하는 거지 근성이 있어서 저를 더 힘들게 하네요.
시댁 친척들 중에서 백수인 친척들이 있는데 남편에게 취직을 부탁해서 남편이 취직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방 근무지에 있는 남편의 회사 숙소에서는 친척형 2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1년 된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남편과 떨어져 사는 게 싫어서 주말부부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남편 숙소에 빌붙어 살고 있는 형들 때문에 방을 뺄 수도 없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진지하게 우리 신혼이고 앞으로도 아이도 가져야 하고 이제 주말부부 그만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했더니 자기도 그럴 생각이고 숙소 옆쪽에 방을 하나 구해서 형들 나가라고 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직장도 집 근처에 구하면 어떻겠냐 말하니 생각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명절 때 시댁 친척들이 모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니들은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아기는 왜 소식이 없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럴 때마다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냥 하늘을 봐야 별을 따져. 우리 결혼하자마자 주말 부부로 지냈고 그것도 한 달에 4번 만날 때마다 어머니께서 부르시는데 남편하고 있을 시간도 없어요. 라고 한 소리 하고 싶어서 목구멍으로 나오려는 걸 몇 번을 참았던 기억이 남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싹수가 없는 버릇없는 짓이라고 생각해서 참고 그때마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생활비 안 준다며 소리를 쳤던 시어머니처럼 시댁 친척 어른들도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한 달에 2번 보는 저희를 그때마다 불러 아이를 가질 시간이 없다고 정말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시댁 친척들 중에서 백수란 백수는 전부 제 남편에게 거머리처럼 들러붙어서 취직시켜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회사 숙소까지 빌붙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붙어 살면 밥 같은 것도 지들이 알아서 먹던지 오히려 제 남편에게 밥을 사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남편 월급도 적은데 남편 카드로 밥도 사 먹고 있더라고요. 회사 숙소는 남편이 나가게 된다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혹은 회사 숙소를 나가는 것을 정말 싫어하고, 남편도 식솔들이 안 돼 보여서 그 식솔들과 붙어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결혼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함께 살아야 정상 아닌가요? 부부가 함께 살아야 하는데 시댁 식솔들 때문에 같이 못 살고 한 달에 2번밖에 못 보는 게 정말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들고, 그것도 모자라 시어머니는 2번 올 때마다 시댁에 불러서 둘이 있을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하는 자괴감이 요즘 많이 드네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우리 친정에 끔찍하게 잘하거나 위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있으면 돌아오는 친정 어머니의 환갑 때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하는데 이것도 기분 나빠하는 남편입니다. 지들 집에는 갈 때마다 한 달간 먹을 장을 봐주고 시댁 식솔 걷었지, 먹을 거 챙겨주지, 그것도 모자라 일자리까지 알선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남편에게 따지고 물어보면 너가 우리 집에 해준 게 뭐가 있냐? 라고 말하는데 정말 이 말 듣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정말 이 남자랑 끝까지 잘 살 수 있을지 항상 이렇게 사니까 요즘에 우울해지고 우울증 약까지 먹고 있습니다. 정말 이혼이 답일까요? 라고 올려주셨고요. 추가 사연 있습니다. 또 어김없이 남편이 집에 오는 날에 시댁의 동생 및 형 내외가 모두 모였다고 부르더라고요. 뭐 항상 가면 늘 하던 대로 장도 보고 음식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을 먹는데 또 아기는 언제 낳을 거냐로 시작해서 다른 날보다 강도가 높게 꼬치꼬치 물어보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활비는 왜 안 주냐는 식으로 저를 정말 화나게 하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간 열받고 쌓였던 걸 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 아들이 너 만나기 전에는 꼬박꼬박 생활비를 주던 효심 깊은 아들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생활비를 안 주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월급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아니 이건 며느리인 내가 직장에 안 가서 너 같은 며느리 때문에 돈이 없어서 주는 것 같다는 식으로 또 말을 하더라고요. 뭐 이건 제가 직장에 다니질 못하니 그런가 보다 넘어갔지만 네 형이랑 동생들 봐라. 꼬박꼬박 생활비 주는 거 보고 좀 배워라. 걔들도 돈이 남아서 생활비를 주는 거 같니? 라고 하는데 정말 이때는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나서 이런 개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게 정말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녁 식사 자리라 먹던 밥과 숟가락, 젓가락을 싱크대 통에 정말 거짓말 하나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싱크대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래요. 아주 잘난 아들 만나서 제가 생활비를 못 드리고 있네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그 잘난 아들께서 돈을 너무 많이 줘서 시댁에 드릴 돈이 없네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순간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후회도 되지만 일단 말을 했으니 그간 하고 싶은 말을 전부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애기 언제 가질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편이 한 달에 2번 들어오는데 그것도 들어올 때마다 어머니께서 부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나요?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세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시어머니께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 놈이 하는 말이 야, 어디서 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죄송하다고 못해? 라고 하더라고요. 이 진짜 더 화가 나서 야, 이 남편 새끼야. 너가 너무 돈을 많이 줘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니? 그것도 모자라서 네 형이랑 네 동생이랑 비교질 당하는데 넌 창피하지도 않냐? 라고 했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제 귀싸대기를 때리더라고요. 정말 이때는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저도 남편놈 귀싸대기를 때려서 머리를 쥐어 뜯었더니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난리가 나더라고요. 전현이 내 아들 잡네, 야 이년아 그만 못해 라고 하면서 저는 남편 머리를 쥐어 뜯어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니 정말 남편이 홀라당 넘어가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디서 이런 힘이 나서 남편을 내동댕이 칠 수 있었지? 하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덩치가 크지 않은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간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하면서 저도 모르게 힘이 난 것 같더라고요. 발라당 죽어 넘어진 남편 놈은 저를 쳐다볼 때 나는 너 같은 놈이랑 못 사니까 이혼해. 진짜 이런 모욕 당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대접 받는 거 정말 지긋지긋해. 라고 하고 시어머니께는 잘난 아들이랑 이혼할 테니까 좋은 며느리 만나세요. 라고 말했더니 모두 형과 동생 내외 가족들 모두 아무 말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소지품들 모두 챙기고 시댁에서 바로 나오게 되었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까지 모두 글로 쓰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정말 표륜적인 만행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제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온갖 수모를 당한 거 생각하면 이렇게 하고 나니 앓고 있었던 우울증도 모두 사라지고 속이 다 후련하네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